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충북일보와 충청매일, 중부매일,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그리고 뉴스원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그 4.12 개성군수 보궐선거 관련해서 후보자 초청 언론인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심영성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이 토론회가 계산군의 100년 미래를 미리 설계해보고 또 보다 큰 발전을 이끌어갈 수장을 선출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4.12 계산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언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마 후보자는 6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의 자리 배치는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추첨에 의해서 자리 배정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두 발언 순서는 정당과 무소속 기호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에 나오신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무현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송인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송인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국민행복당 기호 6번 박경옥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6번 국민행복당에서 나온 박경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무소속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김한동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7번 김환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8번 김춘목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춘묵.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나영찬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소속 기호 9번 나용찬입니다. 네, 이어서 각 언론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일보 각성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일보 곽승현 기자입니다. 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부매일 최동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일보 엄재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일보 엄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충청매일 추도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매일 추도호 기자입니다. 네,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입니다. 뉴스원 김정수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김정수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그 후보자와 언론사 직원들 소개를 마치고요. 그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출마의 변을 듣고 시간은 반드시 2분 이내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후에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보자 정당별 기호 순으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7, 8, 9, 1, 2, 6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9번에서 1번 순으로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과 그 답변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3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사회자 권한으로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을 엄수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계산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언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통 질문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충청일보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후보자 발언
모두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무현 후보께서 2분 이내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산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기호 1번 남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산군은 농업군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즉 농업정책의 기여한 공로로 철탑 산업 훈장을 받은 농업 분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계산군의 인구의 70%가 농민인 관계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의 현재의 농업은 일반 농업에서 가공 농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계산군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유기농업군은 이제 일반 농업과 가공 농업을 결합한 농산업군으로 바꿔내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 공장도 좋지만 농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한 가지 경제 살리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수가 돼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는 하고 있는 일을 군수가 돼서 더 활성화시키고 더 진일보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컵 생협의 50개 공장을 제가 군수가 되면 50개가 아니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를 살리거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제 공약의 핵심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농민운동으로 점철해 온 사람입니다. 옛날에 30여 년 전에 정부에서 WTO 문제가 나왔을 때 네, 후보자님, 저기 시간이 좀 이렇게 앞에 타이머가 있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송인은 후보입니다. 앞에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산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송인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각 후보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군수가 되면 다 공에 담아서 같이 군정을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계산군에 수장이 안 계십니다. 수장이 계시면 이 시간은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투쟁을 해서 예산 확보할 시간입니다. 지금 3, 4월 달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고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제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산 농업소득 2배 증진입니다. 큰 틀에서 두 번째는 노인복지 확대입니다. 세 번째 종합 스포츠타운을 건설하고 네 번째는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계산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전임 군수가 해오시던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둘까 합니다. 제가 지금 큰 틀에서 네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계산군의 농업, 관광, 천연, 자원, 환경 보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완결시킨다면 계산군 앞으로 100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준비된 군수가 필요하고 검증된 군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궐선거일만큼 빨리 당선이 돼서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가든 현장 연습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저 같은 행정의 전문가 송인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믿어 주십시오. 저 공무원 37년 9급부터 상급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든 경험과 경륜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행복당 박경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행복당에서 나온 박경옥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같이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저는 괴산군을 잘 사는 군으로 만들기 위하여 출마를 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한민국 군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외채가 경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괴산군만 잘 사는 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괴산군의 풍부한 천연 자원 농산물을 가지고 괴산군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잘 운영이 되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잘 유치를 하려면 군의 정책 자금을 잘 활용을 하여 기업에 지원을 하고 기업에 지원된 자금으로 기업은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군 전체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과 괴산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무소속 기호 7번 김한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김한동 후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5년 전 임갑수 군주님이 군수하기 4년 전부터 무소속으로 괴산군에 도의원을 했습니다. 두 번 다 무소속으로 했는데 제가 그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가 좀 못마땅해서 저는 괴산 군민들끼리 좀 똘똘 뭉쳐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소속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 실적이 좋아서 늘 여행 자유가 안 됐을 때서부터 해외를 다녀봤는데 우리 괴산은 이제 농업도 중요하고 이 관광 자원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물론 장각이나 금강산이나 이런 데만큼은 안 돼도 우리 괴산의 그 달천강하고 35명산을 활용을 하면은 정말 괴산이 타시군보다 훨씬 관광 수익을 올려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5년 전 도의원 할 때서부터 늘 그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군수벽에 걸려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군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7년 전에 출마를 결심해가지고 벽보까지 다 걸었다가 선거법에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렸는데 괴산 국민한테 피해는 안 주고 제 혼자 피해를 받지만은 괴산에 얼마나 명소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중국의 계림이고 요 괴산의 괴강입니다. 이게 괴강이 이 계림하고 똑같이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 괴산의 장각의 금강산 못지않은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산막이 옛길 전신도 사실은 가른 거주권 사업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8번 김춘묵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괴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무소속 김춘묵 인사드립니다. 행정 1번지, 정치 1번지 서울 수도에서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지천명인 50세에 공무원 정년 10년을 남겨두고 서기관으로 퇴직하여 국민을 위한 모습이 되라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귀향한 지 어언 8년차가 되었습니다. 후보자 중 비록 나이는 적지만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괴산 군민을 위한 참된 봉사를 하고자 저는 2010년 31년의 공직생활을 접고 근본까지
군수에 3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경험한 충분한 행정력과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수많은 인맥을 백분 활용하여 괴산 행정과 접목해서 국민과 더불어 행복한 괴산 건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중앙 31년 행정을 근무한 저를 꼭 국민들이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년 동안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과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총 7가지를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얻은 애로사항과 공약은 제가 군수가 돼서 꼭 하나하나 지켜나갈 아주 귀한 자산입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노인복지, 저희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7가지 노인복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괴산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도 중요하지만 괴산은 찾아오는 군이 되어야 합니다. 괴산의 물축제를 추진해서 꼭 괴산의 행복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소속 기호 9번 나영찬 후보의 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괴산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TV를 보시면서 이 후보자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 즉 나용찬 너는 누구냐? 왜 군수를 하려는가? 군수를 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 물음에 답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5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괴산 군수에 출마했습니다. 공직 생활 중에는 청와대 근무를 시작으로 주로 인사행정 쪽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조직관리 부서에서 대부분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주경야독을 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농업을, 또 대학에서는 법학을, 대학원에서는 정치학과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많은 우리 학연과 또 여러 동료들을 아우르는 그런 인맥을 형성했습니다. 제가 282개 마을을 1400리길을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구석구석 누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은 기호도 9번을 받았습니다. 즉 구석구석 누비면서 괴산의 구원투수가 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제가 지난번 홍보문을 통해서 오로지 괴산 군민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각오로 담았습니다. 특히 각 면에 3가지씩 공약을 담았는데 각 면에 필요한 것은 여론을 수렴해서 담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공약을 하나하나 풀어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통 질문 토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통 질문 첫 번째 순서는 충청매일 추도 기자가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괴산군의 인사, 행정하고 홍보비 운영 방안입니다. 괴산군은 장기간 군수 낙마로 공무원 조직이 유축돼 있고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현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정 운영은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돼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군수 공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활성화는 필연적입니다. 첫 번째 인사 행정과에 관련해서 질문 요지는 인생 행정 시스템 운영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승진 인사 투명성 제고, 세 번째는 공무원 인사 책임 실명제 도입, 네 번째는 아이디어 창출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군정 홍보 방안입니다. 전 군수는
군정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 기자한테는 광고를 집행하지 않아 기자들하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와 관련 군수가 되시면 자기가 대립하는 비판 기사를 쓰는 거는 언론의 고유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구는 광고비 문제를 부단체장 아니면 부서장의 이름을 했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되신다면 여기 6분 모두 군수가 되신다면 광고비 집행 권한을 부단체장이나 부서장한테 이름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호 순번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남모윤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저희 공약의 핵심이 협치입니다. 이 협치는 다시 말씀드려 서로 협의하고 공통 의견이 집약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제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괴산군의 인사도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즉 전문가들, 공무원들과 그 밖에 전문가들이 포함한 상태에서 그 인사위원회 군수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대폭 위임을 해서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이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사를 권한을 넘기고요. 지금 이제 홍보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즉 홍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해내고 안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괴산군 군정의 핵심이 된다. 한 비례로 지금 여기 기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기자님들이 홍보에서는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면 즉 기자님들이 그런 안을 내시는 겁니다. 협의해내고 문제를 풀어내고 해서 실질적인 괴산군 홍보를 만들어내는 게 맞다. 한 예로 이제 홍보에는 괴산군의 홍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농업 쪽에 관심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브랜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공주의 굿뚜레가 우리나라의 파워 브랜드 2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위는 햇살이고 2위가 굿뚜레인데 이 굿뚜레도 뭐냐면 괴산군 전체가 다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소소한 개인적인 일반적인 농산물 양은 작지만 전체 물량이 하나로 묶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이것도 바로 전문가들이 만들어냈다는 생각이고요. 저 공무원 사회는 그렇게 봅니다. 전문가 집단이다. 그리고 훌륭한 집단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군수가 과연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수는 행정부는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자율적 방향에 맡기고 군수 입장에서는 경영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인훈 후보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송인헌입니다. 지금 인사하고 홍보비에 대해서 좀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는 사실상은 인사가 잘 돼야 군이 잘 돌아갑니다. 옛날 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저도 군에서 인사를 봐봤고 농성 부군수 하면서 제가 군수 연습을 했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음성군청에 있었을 때 제가 상하수도 사업소에 상수도 징수계 팀장에 있는데 거의 다가 행정직이 군에서 승진했다 왔다가 때만 되면 군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발상의 전환해서 기능 6급을 개장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음성군의 괴산군보다 크니까 거기는 공무원이 800여 명이 됩니다. 기능직이 10분의 1, 8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체납액이 10억이 됐었는데 2년 동안에 제로가 됐습니다. 그게 인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도 우리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인사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군청에 지금 서열 1번이 누구겠습니까? 행정계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기획계장, 예산계장 그렇게 순서로 나간다고 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 있지는 않지만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사무관 자리가 났을 때는 누구나 이번에 새 자리가 났다. 그럼 누가 나간다. 공통적으로 다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겠고 실과장님들한테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권한도 주지만은 책임도 져라. 그래서 군을 운영하고 이 군 자체가 행정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실상의 옛날에 군림하던 지금 공무원은 아닙니다. 서비스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투명하게 할 것이고요.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여기 기자분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2배 증진을 시킬 겁니다. 괴산군의 관광이라든가 농특산물이라든가 스포츠타운을 지금 매긴다 그랬죠. 홍보 아니고서는 지금 절대 농산물 판매도 할 수도 없고 관광도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는 실과장 하에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홍보 좀 계산 좀 많이 해주십시오. 홍보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행복당 박경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국민행복당의 박경옥 후보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 역시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송인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조직에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저 역시도 동의하고,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국민 모두의 어떤 추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괴산군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이나 서울, 경기에서 기업을 잘 살리고 좋은 행정을 갖추는 이유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외부에서 영입이 될 수는 없지만 외부에 좋은 전문가를, 인력을 잘 활용하여 괴산군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군수가 된다면 책임을 지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괴산군의 모든 행정 조직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공무원 조직들이 각자가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으려면 군의 행정을 책임을 지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홍보 방안에 대하여는 저는 괴산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 농산물을 수출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FDA 인증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이미 저는 FDA 인증을 잘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을 끝낸 상황입니다. 또한 이 농산물들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저는 전문적인 유통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괴산군이, 또 괴산군 안에 있는 농민분들이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된 생산물들을 잘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한동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무소속 기호 7번 김한동입니다. 저보고 행정 경험이 없네, 뭐 농약 장사만 했네 이런 말씀들을 어떤 분들이 막 퍼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서 4년간을 기획행정을 맡았습니다. 늘 그 도의 인사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책을 했어요. 어떻게 고위공직자들이 늘 6개월이면 바뀌어요, 자리가. 6개월 동안에 업무 파악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지적을 해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또 우리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좀 늘 짓거렸는데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가 했더니 시장 군수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이거 시장 군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했었는데, 참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 잘해야죠. 물론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집행을 할 줄을 알아야지. 그래 6개월 만에 바뀌면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만약에 제가 군수가 된다면 인사교류 좀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괴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좀 우대를 하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이 늘 출퇴근하는 걸 저는 늘 불만을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제 경우 이 홍보가 잘 된 거하고 못 된 거하고 농산물 가격 차이가 막 10배가 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참외를 제가 그때 20kg 때 20kg가 한 짝일 때 60짝을 서울로 괴산 참외를 보냈는데, 괴산 농협을 통해서 3,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 대소 참외는 15,000원 나오고 성주 참외는 3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날 가락동 시장을 보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이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로 우리 농민 소득에 아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홍보를 좀 담당을 하셔가지고 우리 괴산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홍보비 이런 거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아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군수나 군 직원이나 농협 직원이나 지도소 직원이나를 농산물 증산에 위주로 하지 않고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농민들에게 잘 지도하고, 그 사람들이 농산물을 비싼 값에 팔 수 있게끔 이런 거 교육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김춘묵 후보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호 8번 무소속 김춘묵입니다. 인사제도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인사를 하고 나면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19세에 시작해서 33세에 6급으로 진급한 바 있습니다. 괴산 촌놈이 9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14년 만에 진급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고 열심히 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청탁 근절하고 불이익을 꼭 주겠습니다. 군수가 돼서 청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 봉쇄를 해서 투명한 인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인사제도를 말씀드리면은 각 직급별로 6급까지는 시험을 받아 자동 진급하는 케이스도 있고 시험을 받아 진급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5급으로 다 진급을 할 때는 약 배수를 정해놓고 2년 전부터 사전 승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계산서도 아마 그 전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꼭 괴산군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인사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꼭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도 기자님 말씀하신 광고 계산 우리 그 기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계산군과 그동안의 그 갈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계산을 발전하는데 너무나 빈약하게 예산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산과 사무실을 배정을 해서 계산군 홍보에 주력이 되도록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군에서 모든 결재권자는 하향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군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달에 한두 건 제일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부군수님 그다음에 각 과장님들 그렇게 해도 군 돌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군수는 원스톱 행정을 해서 각 이동군청을 운영해서 하는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각 면에 다니면서 국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만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저는 그런 소방행정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 순서입니다. 네, 무소속 나영찬 후보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무소속 기호 9번 나용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사와 홍보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지만 저는 35년 공직 생활 중에 17년을 인사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채용, 승진, 배치, 교육 이 분야에 17년 동안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인사의 1인자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인사박사, 나박사라는 별명을 호칭을 받을 정도로 인사에 했습니다. 첫째 인사의 조건은 인사자기 내신제를 도입하고 또 인사예고제를 병행해서 인사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인사, 복지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부모 자르듯이 뚝뚝 잘라서 보내는 곳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또 희망하는 사람과 근무하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그 원하는 곳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인사 중심의 행정 또 책임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사를 통해서 이 공무원 조직이 신바람나게 일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어주고자 합니다. 35년 공직생활 중에서 인사 업무를 보면서 정말 인사를 통해서 신바람나는 조직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계산군청에 신바람 이론을 적용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신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방안인데요. 계산군 홍보 예산을 제가 대략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6억 정도 되는 것 중에 군정 홍보비가 1억 한 9,8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홍보비가 한 1억 근 2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 홍보비가 한 1억 정도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한 6억 정도 홍보비가 됩니다. 이 홍보비를 어떻게 쓰느냐 효과성, 타당성 검토를 해서 써야 하는데 어떤 특정 사람에 의해서 홍보비가 지급되거나 또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책임 행정을 따라서 효과성, 타당성 있게 그 부서에서 거기에 알맞는 홍보를 적용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책임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효과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산에 홍보를 하는데 과감한 투자하겠습니다. 홍보, 우리가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는 어느 부서의 일보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책 수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후보자들께서는 맞은편에 그 타임머치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그 부연 설명 없이 바로 그냥 그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충청일보 곽승영 기자가 하겠습니다. 네, 충청일보 곽승현 기자입니다. 지금 연간 수십만 명이 계산군의 그 대표 관광지인 산막예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산막예길의 불법 증개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철거나 시정 명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뭐 관광객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산막예길의 그 지금 상인들, 그 운영을 하는 비학봉 영농조합법인, 이런 문제들이 실은 우리 그 관광객이나 계산 군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에 산막예길을 직영으로 군이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일부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순서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순서를 바꿔서 무소속 후보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한동 후보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예, 기호 7번 무소속 김한동 후보입니다. 이 산막예길 이거 저 도의원 있을 때 가른 권역권 사업으로 전 김문배 군수 시절에 같이 작업을 해서 임각수 군수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계산에 이 산막예길이 전국 관광 100선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따르니까 서로 갈등을 해요. 서로 돈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전에도 제가 회의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고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고발이나 고소나 이런 건 없어야 되는데, 거기를 만약에 철거를 하면 계산군 관내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중원대 문제도 제가 계산군이 전부 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합법화 시킬 건 합법화 시키고, 아주 법에 딱 어긋나는 거는 물론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주민 편의에서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뜻이고, 그래 앞으로 제가 좀 자주 나가서 주민과 그 상인들 사이를 자꾸만 좀 화합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저게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은 정말 계산군에 철거할 거에 한두 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데, 참 저는 언제든지 이 행정을 주민 편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안 된다는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에서 딱 부러지게 안 되는 거는 물론 못합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는 주민 편의 쪽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그 사람의 혜택을 보고 그 주의가 좋아지는데, 그거를 해줬을 때 남이 피해를 보는 거는 안 되죠. 그렇지만 남이 피해도 안 보는데 그거 왜 굳이 저기를 합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추산저 수지가 미었는데 이거를 제방 바깥에 하천부지인데 거기를 하천부지라고 안 된대요. 그래서 군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군수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도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가서 하천분지라 안 된다는 법을 가져와라 했더니 법도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억지를 쓰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라 해서 그 사람 한 1,500평 땅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도 좋고, 거기에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거는 안 되지만은 뇌물 하나 받은 거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 편의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김춘묵 후보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호 8번 김춘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막예길은 연 150만이 찾는 아주 괴산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소네 색소폰 아소네가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니 제일 불편한 점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지금 한 군데서 입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갈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분들이 요구하신 내용 중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화장지를 좀 설치를 해달라 해서 제가 비약봉 마을에다가 부탁을 해서 화장지를 좀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곽승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건물 불법은 불법이죠. 그러나 제가 전공이 건축입니다. 그전에는 강제철거 건축법에 의해서 많이 이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는 모호한 법이 생겨서 그들을 또 구제를 해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불법을 했는지 먼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행정 처리를 좀 신속하게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 불법은 사실상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업을 하는 분들이 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계산 산막이 옛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참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가능한 한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 된다는 것보다도 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추진을 해서 계산 발전에 한몫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산막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광만 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먹거리가 좀 꼭 필요합니다. 입구에 더 먹거리를 하고 그분들이 더 휴식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산막의 길이 150만이 아닌 1,500만이 다시 찾는 그런 명소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산막이 옛길에 오시는 분들을 계산 관광을 위해서 아까 좀 말씀드린 물축제와 연계해서 1박 2일 관광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은 불법일 뿐입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내면은 1년에 벌금만 내면 끝입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죄가 없는 거로 저는 생각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나용찬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호 9번 나용찬입니다. 여러분 뭐 산막이 옛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고 싶은 명소로 이미 자리매김했고요. 또 1년에 150만 명이라는 그런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돈을 좀 쓰고 가게 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계산의 농특산물을 사가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좋은 먹거리가 어디에 어떻게 있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먹고 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계산의 장수군임을 우리 특화 사업하기 위해서 장수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150만 여기 관광객이 오면 계산 가면 장수 밥상 먹고 또 꾸러미 상품, 농특산물, 장수 식품 꾸러미를 사가지고 가는 것이 참 좋다라는 그런 발상을 해서 돈이 되는 그런 산막의 길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갈등 요인이 또 깊습니다. 이것은 컨설팅을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가야 산막이 옛길이 정말 계산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요인은 내부적으로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갈등 요인을 분석해서 이 해답을 찾겠습니다. 또 이 산막이 옛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운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군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직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또 일부 비약봉 그 법인의 그 조합원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땅인데 이걸 어디서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군에서 이런 것을 직영하는 그런 시대는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약봉 영농재단에서 법인에서 잘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하도록 하고, 특히 주차장이 그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불편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깥쪽으로 빼서 오매가며 돈을 쓰고 또 그 안에서 산에 못 가는 분, 일찍 온 분들이 먹기도 하고 물건도 살 수 있는, 즉 돈이 되는 명소로 저는 연계시키고 싶습니다. 또 호리병 관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오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널리 퍼져서 정말 개선에 이곳저곳을 보면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산막이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셔서 더 좋은 산막이 길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소속 후보까지 들어봤고요. 지금은 이제는 정당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현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지방자치제의 기본 뜻은 예를 들어 괴산군이라면 괴산군민이 많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제다.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성공이다. 이 산막이 액기를 지금 군에서 직영한다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제의 기본 논리에는 약간 좀 벗어나는 생각이 든다. 즉,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협의와 상의를 통해서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집행해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산막이 액길의 군지경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괴산군의 모든 사업의 군지경 사업은 즉 그 지역에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기본적인 지방자치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산막이 액길이요. 제 산막이 액길이 굉장히 저는 불안하게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면 괴산군의 관광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산막이 액길에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돌아다녀 보면 일부 괴산 군민들은 산막이 액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막이 액길은 여러분이 150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150만의 관광객이 유지될 거냐? 언젠가는 식상에서 떨어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막이 액길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관광지든지 들어가고 빠져나간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 즉 아까 조금 전에 호위병 얘기를 했습니다만 들어갔다 그 자리로 빠져나오는 데는 굉장히 관광으로는 문제가 있다 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다락제 문제도 뭐 거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락제로 연결해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자연드림이나 자연드림 파크나 쌍곡 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서 즉 산막이 액길에 몰입되어 있는 괴산 관광을 괴산 전체로 투 형태로 연결해내는 게 맞다. 틀림없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내야 되고요. 즉 자고 가는 묵고 가는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드림 파크 안에 바로 내년 안에 약 500실의 컨벤션 센터를 만듭니다. 극장도 만듭니다.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쌍곡 또는 지금 산막위 길 등등에 연결한 1박 2일 코스의 관광 상품을 개발할 생각이고요. 이미 많은 부분 추진되어 있고요. 뭐 영화관 같으면 6월 달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송인원입니다. 산막이 액길 사실상 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그 상인회하고 토론을 3번을 했습니다. 우선 편의 시설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자체적으로 비약봉 법인에서 고소 고발을 하지 말아라. 자기들이 서로 헛듣고 헐뜯고
그래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3시간을 토론했습니다. 3시간을 토론했는데 사실상에 거기서 고발해서 불법 건물이다, 불법 건축물이다 하면은 계산군에 농사 짓는 사람들, 계산 시내에 옥상에 있는 건물들, 불법 건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편의시설도 좋고 지원도 좋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합심이 돼야지 관광객이 찾아오지 맨날 부역함이 있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이 시설 다 철거해야 됩니다. 민원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민원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군에서 철거하라고 명령 내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뜯으시오. 내년에 비약봉 마을에서 반대고 군에서 반환돼서 일괄적으로 캐노피를 해줘서 아무도 못하게 해주겠다. 또한 그 대신에 약속은 지킬 때 여러분들이 고소 고발하지 말자. 그런 각서를 쓰고 변호사한테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지금 남모현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연 150만 명의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150만 명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줄만 질지 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수안보 보십시오. 수안보 지금 관광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메리트를 가지고 않는 한 산막위의 관광객 증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 저작년에도 갈수록 지금 관광객이 줄어요. 관광객이 주는데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약봉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갖고 좀 투자를 하라 얘기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지금 와서 산막이 가니까 좀 싸더라. 먹을 게 좋더라. 사람의 주머니를 풀 수 있게끔 돈이 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영리를 목적하다 보니까 서로다가 자리 싸움하고 고소 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우선 산막위에 상인들이 모여서 일치 단결해서 화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산막위를 군에서 직영한다고 작년 5월 달인가 아마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기가 저는 늦었다고 보고요. 애시당초에 사실상의 산막위에 투자된 게 보면은 한 40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군에서 군립공원으로 묶어가지고선 군에서 직영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걸 뺏는다? 그건 제가 봐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든지 그 산막위를 살리려면은 군에서든 비약봉에서든 협의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가야지 지금 갖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 줍니다. 지금 전국에 이 산막위 길 같은 이 길 많이 생겼어요. 여기 안 왔다고 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제 식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비약봉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은 이 갈등 차원을 해소를 시키고 첫째는 어떻게든지 더 확장을 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끔 더 범위를 넓혀서 그분들을 하고 다시 올 수 있는 산막위가 돼야지 그냥 거기서 왔다가 관광차 왔다가 내려놓고 구경하고 가고 코스를 변경을 시켜서 전통시장 좀 들리고 아까 우리 남모현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데도 좀 들리고 수옥정지 좀 들리고 그렇게 해서 투어가 이루어져야지 산막위 하나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군수가 되면 다시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가 살 수 있나 뭐를 해법이 뭔가 다시 제시해서 다시 산막위 찾는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송 후보님 말씀을 듣는 그 직전에 이걸 제가 그 타임머신을 살짝 이렇게 좀 실수를 해갖고 한 뭐 20-30초 약간 길게 말씀이 됐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행복당 박경옥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모든 분쟁의 시발은 일부의 특정인에만 지원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고루 지원을 해서 산막의 길만 살릴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마을마다 예를 들면 허브 조격 정원 관광 단지를 조성해서 사마귀 길에 오는 관광 자원들을 마을에 공유시킬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는 첫 번째 사마귀 길에 좋은 이 관광 현황에 있는 상인들을 합법화시키고 군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여서 지원한 만큼 그분들의 수익을 국민 전체에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군의 정책의 사각지대에 계신 불우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수익된 수익을 군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 모두의 불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괴산군 전체의 소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 전체가 잘 사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귀 길의 현재 상권을 잘 살리고 군이 지원하고 그곳의 수익을 공유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그 후보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입니다. 저는 괴산군 현안 문제 중에 중원대학교하고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대학은 괴산군으로 볼 때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괴산군의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산군이 이 대학이 활용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분쟁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원대학과 공생하려는 주민들의 의식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원대는 과감한 투자로 학교 규모를 확장하고 키워나갈 공격적 마케팅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 등으로 대학을 글로벌화시키고 현재 학생 수 3,800여 명을 한 6,000명까지 늘릴 그런 큰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원대는 머무르지 않고 학교를 괴산 지역의 대표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캠퍼스를 조성해서 국민과 공유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괴산군과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다방면의 접촉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이런 관계로 중원대가 소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는 인근 음성군을 비롯해서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으로 오라고 중원대를 향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평군은 학생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주겠다. 김 기자님 그 질문을 좀 요점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예, 주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그 괴산군을 보면 경제에 그 영향을 주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분들께 중원대 기숙사 문제와 대학 확장에 필요한 부지 조성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전환 등에 대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질문의 요지가 좀 그 중원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큰 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그 부분은 반대로 무소속 나용찬 후보부터 먼저 답변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무소속 기호 9번 나용찬입니다. 이 중원대 문제는 제가 아주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가 중원대 겸임 교수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나용찬이는 뭐 종교적으로 대순진리의 광신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곤욕을 치렀어요. 이 자리 밝힙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칠성교회를 다니고 서울에 가서 교회를 다녀서 송천감리교회를 다녀가지고 송천감리교회에서 집사직분까지 받고 지금 중앙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받은 기독교인이지 제가 대순진리의 대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부 저를 대순진리의 광신도라 이렇게 몰아붙여서 제가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겠죠. 우리 김영 기자님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대순진리 아니요 중원대학이 음성으로 간답니까? 아니면 음성에서 오라고 합니까? 음성에서 오라고 그 제안을 한 거죠. 아, 음성 군청에서 오라고요.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부지를 제공하겠다.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중원대학은 정말 이 젊은이들이 낭만의 거리 또 새로움을 창조하는 이런 학교, 지역 발전의 보탬이 되는 이런 명소로 발돋움시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학내 문제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갈등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를 돌아보면 기숙사를 어떻게든 부활을 시켜서 장사가 좀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또한 이 중원대 기숙사 문제를 불법이라 해서 저걸 철거할 수 있죠. 근데 거기다 허가를 내서 다시 지면 다시 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는 어떻게든 즉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음성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증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청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계산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또 지역의 발전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 중원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특산물은 계산것으로 활용해서 계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이 수요를 계산군에서 감싸 안아서 종교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는 명확히 구분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홍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종교적인 측면과 한번 함께 다뤄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춘묵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소속 8번 김춘묵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10년도 군수 출마를 하기 위해서 계산을 와 보니까 저녁 겨울인 점도 있지만 저녁 6시만 넘으면은 거의 껌껌한 암흑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중원대학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상점이 더 늘어나고 거리에 가로등이 더 켜졌습니다. 그런 계산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현 시점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불법 건물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참 말씀
질의하셨는데 저희 그 군수 후보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는 우리 법적으로 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 군이 중원대 학생들을 같이 안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인들이 기숙사가 없고 불법으로 이게 남다 보니까 예지로 빠져나간 학생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답니다. 또 반면에 학생들이 기숙사로 많이 들어오면은 장사가 또 더 안 되는 급부 현상이 생긴답니다.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원대하고 저희 상인들과 긴밀한 협조로 대화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그 택시 하는 분들도 학생들이 없고 방학만 되면은 거의 그 휴업 상태입니다. 그만큼 계산 발전에 중원대 학생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전공을 살려서 저희가 83년도에 이루어졌던 특정 건축물 양성화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검토를 해보고 전국적으로 위법 건물에 대한 것도 같이 다뤄져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계산군에서 요거만 갖고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참 난이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안전된 생활과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꼭 해결해야 될 중원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 그 군수 후보님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꼭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김만동 후보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무소속 기호 7번 김한동입니다. 중원대가 괴산에 좀 많은 이득을 준 건 사실입니다. 이제 대학 측의 그 불법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대학 측에서 답변이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군정에서 행정이 제때 못 따라가 가지고 불법을 했답니다. 참 안타까워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게 안타까운데 참 이게 먼저 본 법원에서는 아마 군하고 조정을 하라고 아마 명령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걸 안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지은 거 뜯는다는 거 참 저도 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음성에서 오라고 했다죠? 저 건물 음성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제가 보면은 불가능하고 그 전 건물은 그럼 폐허가 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 그 중원대 내부에 우리 괴산에서 상업하는 그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자유롭게 밖으로만 나오면은 괴산에 엄청난 이득이 옵니다. 제가 택시를 가봐도 어떤 때는 택시가 없어요. 학생들 막 실어나르느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거의 음성, 증평, 청주에서 다니는 거를 제가 기숙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여기 군에서 터를 사주든지 지금 요 북중학교 앞에도 지금 나무를 다 베인 게 그게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허가 관계를 좀 수월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얼른 민자로라도 집을 줘서 중원대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던 괴산을 오고 싶은 사람에게 제공을 하던 그렇게 하면은 중원대 문제는 참 괴산의 보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제가 괴산군민 3만 8천 명이 모질라면 서울에 가서라도 제가 진정을 받아서 우리 중원대 저거 뜯는 거 정말 앞장서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의 보물을 뜯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괴산군민 저것 때문에 괴산 시내가 지금 어느 정도는 옛날보다 밝아졌다고 하는데 앞장서서 이 중원대 살리는데 앞장을 쓰고 딴 데 대학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중원대학은 학생 수가 줄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느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3,800명이 아니라 38,000이 되도록 이렇게 큰 학교로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그 국민행복당 박경호 후보가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신 후보님들께서 좋은 안과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원대는 양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산군의 좋은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양성화 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정책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로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괴산 중원대학교가 중원대 안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군에서 중원대학교와 협의를 하여서 군의 효율적인 어떤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시설 및 또 학생들이 어떻게 군과 화합해 나갈 수 있는지 방안을 의논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중원대와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원대의 학생들과 또 임원들, 학교의 관계자들과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중원대와 괴산 군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까지는 아니지만 체육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그 자유한국당 송인 후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송인헌입니다. 이 중원대 사실상 제가 군청에 근무할 때 저들이 공무원들이 저 터를 사줬습니다. 대학을 유치하려고. 그때 평당 3만 원, 4만 원씩에 지들이 지주를 찾아다니면서 다 토지 사용 승낙받고 그래서 중원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중원대에서 불법 건물을 져가지고 이제 고발 상태인데 지금 1심이 지나서 지금 2심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먼저 번에 우리 김한동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중재안이 내려왔을 때 군에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군수령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느냐면은 지금 기숙사 하나 가지고 괴산 시내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음성, 청주, 증평 다 출퇴근합니다. 그거를 수장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좀 해결해서 괴산군이 발전될 수 있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아쉽고요. 제가 만일에 군수가 된다면은 전 중원대하고 협상할 겁니다. 지금 2심 중에 있는데 제가 봐서 승소는 괴산군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군수가 그 안에 이제 뽑히겠지만은 당선되면 중원대 가서 소송 취하라. 소송 취해서 중원대에서 소송을 요구를 했으니까 소송 취해서 군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기숙사 원상 복귀시키겠습니다. 어떻게 시키느냐? 과태료 좀 물리고 그렇게 해서 좀 시키고 조건을 닫습니다. 제가 학생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 기숙사를 짓지 말고 시내에다가 원룸을 지어라. 조건을 제가 다룰 겁니다. 조건을 달아서 학생들이 시내에서 활개를 치게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원대가 음성으로 가진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학교가 확장을 한다면은 전적으로 군청에서
부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부지를 무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중재나 알선이나 그런 거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중원대를 키우려면은 중원대 학생 중에서 계산 출신이 중원대를 가면은 1년에 3명 내지 5명 공무원 특채하려고 합니다. 계산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다른 데로 안 가게끔 지역 유입도 되고 외지로 배출도 안 되고 그래서 중원대학교를 살려고 계산 중고등학교를 살려서 우리 계산에서 그런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을 안 가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숙사 문제로 인해서 택시나 상가가 다 죽었습니다. 사실 종교와 학교는 분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홍보 좀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세 가지 공통 질문, 죄송합니다. 그 남무현 더불어민주당 남무현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이제 보통 어떤 공약은 현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중원대 총학생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첫 마디가 중원대가 과연 괴산군 일원으로 속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답을 못했습니다. 괴산 군민들은 중원대 학생을 돈 쓰는 사람들만 보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지. 저는 뭐 솔직히 이것저것 공약 자랑하러 갔다 미안하다 소리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후보님, 저희 기숙사에 한번 가보실래요? 사실 기숙사를 어떻게든지 더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6실로 바꿨고 60 기숙사를 8실로 바꿔서 기숙사가 아니라 수용소입니다. 그래도 누가 관심 갖습니까? 그러면서도 외부에 600명이 나가 있어서 장사가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를 하시는데 괴산에 방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증평하고 차별화되어 있다. 괴산에 방도 있고 얼마든지 숙박할 시설이 있지만 증평하고 터무니없는, 증평하고 이것저것 비교해서 터무니없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 생각은 좀 지루해도 증평이나 청주로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다. 저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나 또는 괴산군을 엄청 원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돈으로 보지 마라. 돈으로. 자기들 괴산군의 괴산 군민들하고 서로 어우러져서 대학 문화라는 것도 한번 세워보고 싶고 대학거리도 만들고 싶다. 지금 600명 나가 있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신입생 들어오면 약 1000명 이상이 외부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시설이 없냐?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증평이나 청주보다 너무 속된 얘기로 비싸다.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하는 얘기인데 중원대에서 외부에 나가 있는 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예, 그 부분 군도 고민해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회가 돼서 I급생회 이번에 100세대 짓는 부분에 20세대 정도를 중원대에 양도해서 인턴 사원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지 돈으로 보지만 않으면 대학생들 들어옵니다. 예, 이 부분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세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 6분의 모든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후보자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괴산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최우선하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다만 저희 언론 쪽에서도 앞으로 어느 분이 군수가 되더라도 보다 좀 더 역동적인 군정을 접목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통 질문이었고요. 다음은 바로 이어서 개별 질문 순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별 질문은 후보자가 두 명씩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변은 역시 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답변도 역시 그 3분 정도로 3분 이내로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별 질문은 그 충북일보 엄재천 기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충북일보 엄재천 기자인데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대제산업단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질문은 김한동 후보하고 박경욱 후보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동 후보가 먼저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경욱 후보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40억 원의 빚을 내서 조성된 대제산단이 처음부터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현재 33.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상태라면 보험군하고 지역 주민이 짊어져야 될 그 피해가 상당히 막심한데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지난해 이자가 28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군 예산에 잡혀 있는 게 19억 정도 됩니다. 현재 대제산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갖고 계신 대안이 있으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기호 7번 김한동 후보입니다. 그 참 산단이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어느 토론회에선가 얘기했죠. 우리 하이닉스도 중국 무석시로 갔는데 참 여기가 우선 고용을 하려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우선 여기에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회사가 이 열악한데 수도권과 가까운 데가 있는데 이리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은 기왕 이렇게 된 거 딴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를 해서 우리 군만이라도 우선 이걸 먼저 유망 벤처기업이나 이런 거를 좀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가지고 저 중국의 무석시에 하이닉스가 가듯이 30년 그 사람들 무상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건물까지 다 지어주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2만 명 고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벤처기업이 오려면은 벤처기업이 인원을 데리고 오게끔 대신 인원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 주거나 이런 걸 모든 걸 해결을 해줘야죠. 그죠? 벤처기업이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런 건 벤처기업은 공해도 없고 우리 군에 엄청난 혜택이 올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다. 정 안 되면 우리 도에서 또 다시 또 도에서 매입해 주는 것도 있죠. 왜? 도에서 이번에도 몇 프로를 매입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제산단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산마기와 연계된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계림마냥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달천강 목도에서부터 괴강여기까지 그 뗏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산마기보다 훨씬 더 좋은 이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수변에 불악 있는 데마다 먹거리 장터를 열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농산물도 구입하고 또 빈대떡이고 뭐 계산에 먹거리 좋은 먹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해서 그런 걸 먹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머무는 관광이 돼요. 지금 산마기는 잠깐 스쳐가는 관광인데 머무는 관광을 연계를 해주면은 우리 괴산은 정말 관광 괴산이 됩니다. 이 달천강 같은 데가 타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산마기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경욱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기업 컨설팅이 전문입니다. 대제산업단지가 괴산군에 큰
부실과 부채로 이어지고 현재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거나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군의 2차적인 또 부채와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제산업단지에 도대체 어떤 기업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제산업단지는 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통 여건이나 기업을 유치시키기에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첨단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수익성의 보장된 영업 라인이나 기술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나 공장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의 FDA 인증센터나 계약금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는 3개월 안에 대제산업단지에 모든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금 지원을 군에서 무상으로 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부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39만 원에 되어 있는 대제산업단지의 분양 가격을 계약금을 업을 시켜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대제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이 더 이상의 부채와 부실로 어렵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군의 부실과 부채를 최소로 줄이고 기업의 이윤을 군이 지원하여 기업의 이윤을 군에 공유시키고 군의 어려운 분들을 공유된 지원금으로 나누어서 국민 모두가 유치된 기업과 또 국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충청매일 추도 기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에 질문을 했던 인사 관련하고 조금 연관된 건데요. 역대 일부 군수들께서는 군수에 당선이 되면 부인들의 역량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군정에 너무 깊게 관여를 하면서 반발이 사왔어요.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추목 후보님하고 나영찬 후보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대 군수들은 군수에 당선이 되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의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군수 부인들은 군수 부인에 대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서 여성단체 협의회나 운영 사업 등에 관여하면서 깊게 관여하면서 여성회원들의 반발을 많이 샀습니다. 어떤 군수는 자기를 추종하는 여성 회원 남편, 즉 공무원이겠죠. 공무원 승진 인사에도 관여해 안방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현행 시장 군수 부인에 대한 의전 사항은 지침도 없고 법규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제 후보들께서 군수에 당선되신다면 자신들의 부인들의 그 사회활동, 여성단체 사회활동 부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춘목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기호 8번 김춘목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사회당 봉사활동 할 수 있냐 말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사회 그 봉사활동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군정에 관여하는 부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차단할 것인지.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제도는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청탁을 하던 저는 원천 봉쇄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저희 집사람이 사실상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건물을 짓고 그걸 분양을 해서 이렇게 저를 좀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는 월급을 위해는 제가 손을 대보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다 해가지고 가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몸도 아파요. 16년 동안 암하고 싸워서 2012년도 8월 달에 암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눈물이 안 나오는 불치성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시오그렌 증후군이라 해서 눈물이 뼛속으로 들어가면은 괴산이나 서울 일반 병원에서는 다 류마티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더 이상 정치나 이런 데 관여를 치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부탁을 해도 저는 차단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집사람까지 고생을 시켜가면서 군정에 참여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봉사는 저희 집사람 참 좋아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주마다 시간마다 날 때마다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도 안 보고 묵묵히 봉사만 하는 저희 집사람 저는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돼서 군정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 다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금 돕고 있는 모든 선거운동자 다 근절시키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에 대한 그런 참여의 그런 거는 아예 접어두시고요. 저만 김춘목 8번만 꿋꿋이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영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기호 9번 나용찬입니다. 뭐 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의 뭐 평가받지 않았나요 지금? 아니면 부인들에 대해서 심성이나 또 능력 이런 것은 우리 저 부인들 한번 여기 세우면 어때요, 주 기자님? 예, 그래서 부인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자 못지않게 지금 여성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은 때로는 남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정치사에 보면 여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여성의 활동이 아주 정말 내조를 잘해서 남자를 훌륭하게 키우는 이런 사례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성들의 지나침은 인사에 관여한다든지 돈과 관여되어 있다든지 또 술과 관여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들 훌륭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인격을 우리가 상승시킬 수 있도록 내조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희 집사람은 유아 교육을 전공했고 그래서 유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것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제가 17년 동안 인사 분야에 있었는데 아직도 한 건도 저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공직생활하면서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공직사회에 부인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저와 함께 다니면서 손수 운전을 하고 다녔고요. 또 저와 함께 다니면서 떨어져 다닐 때 남이 우산을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함께 다니면서 어떤 공무원 부인이 우산을 세워주고 운전을 대신해 주는 걸 보면서 혼자 해도 가능한데 왜 그럴까라는 저는 아쉬움도 늘 저희 부인과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저한테 시집 와서 애 한 명 낳지 않고 이제껏 저를 위해서 오로지 가정과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 저희 집사람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주위 분들이 냉철하게 꾸짖어 주시고 또 앞으로 부족한 부분엔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 부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개별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질문은 뉴스원의 김정수 기자께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송인원 남무현 두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능촌리에 그 쓰레기 그 소각 시설 그리고 재활용 시설이 증설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그 증설하는데 군비가 근 40억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군비 부담을 증평군, 괴산군 딱딱 50%로 해가지고서 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 그 주민들 사이에서는 괴산군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들어오는 쓰레기 양도 증평이 1.5배 더 많고 부지도 이쪽에서 제공하는 만큼 이 형평성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 해결 방안 좀 얘기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는 호국원에 그 매년 그 12억 원씩 그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국원 지원에 대한 생각도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저기 남무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조금 곡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증평 쓰레기는 20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톤 이상 들어오면 마켓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44억 9천 들어가서 뭐 90억 정도, 즉 쉽게 얘기하면 45억, 증평 45억, 괴산 45억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 157억 중에 약 10% 정도가 민원 해결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협의체를 만들면 15억 7천 정도를 민원 해결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다는 거죠, 이게.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재활용용품 또 폐기용품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또 10%를 민원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괴산군의 모든 행정은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지금 다락제 문제나 여기 광역 쓰레기장 문제, 또 소수의 폐기물 공장 이런 문제는 관이 주도한데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다.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고요. 지자체 운영 원칙에 의해서 이미 지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자체 내에서 원칙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았다. 근데 그 부분이 지난 과거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호국원 문제입니다. 이제 호국원 문제에 20억씩 지원한다. 민원 해결 비용으로. 다시 말해서 문강에는 호국원 문제 갖고 20억씩 지원을 받는데 광역 쓰레기장은 지원을 못 받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봉합되어 있던 광역 쓰레기장 문제가 다시 열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호국원 문제에 20억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게 적당히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발전이나 그런 부분으로 쓰이면 이해가 되지만 선심성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뭐 지금 호국원 쪽에서는 진입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인원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송인원입니다. 능촌의 괴산 광역 쓰레기장은 사실상의
애시당초에 우리 군에서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남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오려면은 사실상의 주민 설명회나 주민 공청회나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만일에 저쪽 부서에서 주민들이 소송하면 100번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 쓰레기장 제가 군수가 되면 백지화 시킬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환경시설공단에서요, 계산이 광역 쓰레기장 관심 없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지금 55억이라는 것도 지금 미부담을 하고 있어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백지화를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계산군 각 읍면을 모아서 주민들한테 공모를 할 겁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공모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된 건 어떻게 되냐? 설계는 써먹습니다. 설계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웃에 있는 진천음성 마냥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선 하면은 공모 많이 내답니다. 인센티브만 많이 주면 그러면 되고요. 사실상 이거는 지금 그 기곡이나 이탄이나 구무정 그분들이 재원립 분들이 소송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공청회 안 했죠. 주민 설명회 안 했죠. 이건 절차가 상약되고선 관주도로 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도 1.7배나 증평기 많습니다. 또 거기다 또 한 가지 자존심 상하는 거는 우리가 증평 띄워줬어요. 또 쓰레기를 우리가 받습니다. 어디다 받습니까? 계산군의 중심적인 계산업에도 받습니다. 이거는 행정상 절차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호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호구원의 사실상은 그것도 행정에 믿습니다. 왜 믿습냐면은 각서를 쓸 때는 호구원 대책위원장, 계산군수, 보훈처가 빠졌어요. 보훈처가. 보훈처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이따 가면 그만이에요. 예산 확보를 누가 할 겁니까? 보훈처 각서를 보니까 보훈처가 빠졌어요. 그렇고 그것도 이제 또 그렇게 짚고 넘어갔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매년 20억씩 10년을 준다는데 그거는 전임군수 인각수가 개인적으로 약속한 건 아닙니다. 계산군수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전용도로 그것도 지금 없어요.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박덕흠 의원하고 상의해서 협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통 질문과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님들의 그 진중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후보자님들이 말씀해주신 그 어떤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요. 또 하나는 그 계산군과 군민을 위하는 진정한 그 진정하고 강력한 의지로 그 받아들여집니다. 또 이제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계산군의 발전과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4.12 계산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언론 간담회 6분의 후보자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계산군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계산군을 위한 진정한 일꾼을 선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그 4.12 계산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언론 간담회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